네,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에서는 이제 정사형 문제가 되겠네요. 정사형 문제고요. 그림을 이제 단면으로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단순하게 보게 되면요. 이 구가 지금 다 접해 있고요. 접해 있고 아래 삼각기둥이 있습니다. 이 공간도형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평면으로 그림만 잘 해석을 한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자, 일단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높이가 4 더하기 4 루트 3이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삼각기둥과 접하기 때문에 접하는 부분이 저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물어보는 건요, 그림자의 넓이에요. 자, 이쪽에 위에서 빛을 비추게 됐을 때 이 구의 그림자가 여기 생기겠죠. 자, 이쪽에도 이게 생길 겁니다. 이 두 개의 그림자의 넓이를 각각 이제 S1, 이쪽이 S1이고요. 여기 S2예요. 자, 이 문제를 해석하려면 우리가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봤겠지만, 자, 정사형을 거꾸로 좀 빛을 반대로 비추고 이게 반대로 비추었을 때 S1과 S2의 정사형은 자, 여기 구와 평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원이 될 것이다 라고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S1과 S2의 정사형, 이 넓이가 이 원의 넓이다. 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이 필요합니다. 각을 여러분이 좀 선정을 하는데, 자, 보조선을 좀 그어볼게요. 자, 원하고 선이 접하니까 이게 수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보조선과 평행한 보조선을 한번 더 그을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은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게 4고요. 이만큼도 4예요. 그럼 이만큼은 4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직사각형에서 4하고 4 루트 3이니까 여러분이 이 각을 세타라고 잡는다면 세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게 1대 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이 직각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여러분이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 부분 60도인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부분도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요소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자, S2와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그냥 코사인 세타는 S2의 넓이에다가 자, 이 원도 두 개 부분을 나눠 볼까요? 계산을 편하게 해서 뭐 이 부분을 T2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T1이라고 할게요. 그 원에 좀 잘려진 부분인데 뭐 그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합하면 원의 넓이가 되니까요.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여기가 T2죠. S2 넓이분의 T2.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각은요. 자, 90도에서 세타를 뺀 거예요. 여기 있는 각은 90에서 세타를 뺀 각이 됩니다. 그럼 코사인 90에서 세타를 뺀 건 S1에서 T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T1과 T2를 더하게 되면 원의 넓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정리합니다. 자, T2는 S2 코사인 세타. 우리 코사인 세타를 바로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을까요?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60도였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1은요. 60도니까 코사인 30이에요. T1은 S1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1과 T2를 더한 것은 2분의 1 S2 더하기 2분의 루트 3 S1이죠. 근데 이거는 원의 넓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원의 넓이는 16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을 얻어냈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S1 더하기 루트 3분의 1 S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모양이 나오도록 여러분 조정만 하면 되죠. 자, 이 식을 가지고 양변에 루트 3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야지만 S1의 개수가 1이 되겠죠. 그랬더니 S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S2. 자, 그 다음에 16파이에다가 곱하니까 루트 3분의 3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자, 유리화까지 해가지고요. 루트 3 곱해가지고 3분의 32 루트 3 파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변환 나타내는 행렬이 있습니다. 자, 합성 변환에 의해서 좌표 평면 위에 4점의 옮겨진 4점을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변환을 여러분이 좀 잘 신경을 쓰면 좋은데요. 자, 먼저 3분의 1을 그 다음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 변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뭔가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분의 1이라는 거는 코사인과 사인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실수를 적당하게 앞으로 빼내게 되면 같은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3분의 루트 1을 앞으로 빼내 볼게요. 3분의 루트 1을 빼내게 되면 행렬이 루트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어차피 3분의 루트 2라는 건 실수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3분의 루트 2에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 사인 4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변화는 어떤 성질이 있냐. 자, 이거는 4분의 파이만큼 회전 변환을 하고 거기에다가 3분의 루트 2만큼 실수배를 하는 그런 변환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환을 합성 변환이에요. 이걸 2번 여러분이 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회전 변환은 45도씩 2번 가니까 결론적으로는 90도만큼 회전 변환이 된다는 얘기고, 이 실수배는 뭐 2번 곱해야 되겠죠. 다시 3분의 루트를 곱해서 다시 한 번씩을 정리하면 9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자, 그래서 이제 합성 변화는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면 90도만큼 회전하고 9분의 2만큼 닮은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최초에 나와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구해 보면요. 자, A가 2,0이고 B가 2,2입니다. 자, C가 마이너스 3,4고요. 자, D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래서 최초에 주어진 넓이는요, 사각형의 넓이가 이겁니다. 이 넓이입니다. 자, 이 넓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고요. 자, 얘는 길이가 2고요. 이만큼은 7이에요. 사다리꼴의 이 넓이는, 자, 2분의 1에다가 아랫변 윗변 더한 거, 자, 높이는 이만큼이니까 5가 되겠네요. 자, 2분의 45. 자, 이게 이제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형을 회전 변환시켜도 어차피 넓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회전 변환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닮은 변환시키는 거예요. 9분의 2. 자, 9분의 2 닮은 변환시키게 되면 넓이는 제곱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정말 구하려고 하는 넓이 있죠. 그 넓이는요, 최초의 2분의 45에다가 9분의 1을 제곱한 게 돼요. 그럼 81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1분의 90이 우리가 구하는 합성 변환에 의해서 변했던 도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답은 81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9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함수인지 모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둘게요. 자, 그 다음에는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f1은 2라고 나와 있고요. f-1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fx 플러스 2분의 1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때 f8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식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f-1이 있으니까 f-x도 한번 구해보고요. 자, f1은 2라고 했으니까 자,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고, 자, 이게 2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f-1은 2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2a 더하기 b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f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 얘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분명히 이 부분도 값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x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럼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 얘기는 분자에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ln f0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이 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f0은 1이라는 사실을 하나 더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f0은 c죠. 그럼 c의 값이 1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계속 이 부분의 극한값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fx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들을 최대한 집어넣을게요. 일단 c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c에다 1을 집어넣어서 자, 1 더하기 1을 먼저 쓰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x분의 ln 1 더하기,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이 x분의 ln 1 더하기 x는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과 분모에도 같은 모양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ax제곱 더하기 bx, 분자에도 ax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를 곱하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의 극한은 1로 해결이 되죠. 그 나머지 x분의 ax제곱 더하기 b를 봐야 되는데 자, 0분의 0인, 근데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약분이 가능하니까 ax 더하기 b예요. 여기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b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결됐네요. 지금 이 부분은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식은 그래서 2a 더하기 b는 b 더하기 2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b가 약분되니까 a 값은 우리가 4분의 1이라는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a가 4분의 1이고 자, c가 1이었어요. c가 1이었고 그럼 a 더하기 b는 1이고요. 그럼 또 b의 값도 우리가 4분의 3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a, b, c를 완벽하게 얻었죠. 함수를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자, 함수는 4분의 1 x제곱 4분의 3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우리 구하는 값은 f8입니다. 자, x에다 8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2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곡선과 또 그림을 살짝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코사인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 x는 t, x는 마이너스 t.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문제를 보면요. 자, 이 점과 이 점이 r입니다. r은 0,1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원이 되면서 이 점 자, x는 마이너스 t, x는 t.
자, 코사인 그래프와 x는 t, x는 마이너스 t와의 교점 두 개. 이 교점 두 개가 하나는 q, 또 하나는 p. 그리고는 y축과의 절편. 이 세 점을 가지고 원을 그리는 겁니다. 자, 원을 그렸을 때 원의 중심은 c가 되겠고요. 이제 물어보는 거는 원의 중심을 0,ft라고 할 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이 부분도 원의 반지름이고요. 자, 얘도 원의 반지름입니다. 자, 반지름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의 좌표는요, x가 t예요. 그럼 t, t를 집어넣어서 코사인 2t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좌표가 0,ft라고 했죠. 자, 그래서 cr과 cp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식으로 ft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cr과 자, cp가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똑같다는 식으로 ft를 정리만 하면 우리가 극한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cr은 자, 1에서 ft를 빼면 되겠죠. 1에서 ft를 뺀 게 cr의 길이가 되겠고, cp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입니다. 루트 x 길이 뺀 거 제곱에다가 y 길이 뺀 거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합니다. 양변을 제곱하고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대로 쓰는데 이거를 그래요. 제곱을 아예 해버릴게요. 제곱을 해서 자, 이렇게 식이 되죠. 어쨌든 간에 없어지고요. 우리는 f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 ft가 있고 여기 ft가 있습니다. 자, 이항을 시켜서 ft를 좀 묶어주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ft가 없는 것들을 이항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ft로 정리를 하게 되면 2로 묶어서 코사인 2t 마이너스 1분의 자, t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2t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t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식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이제 극한값만 여러분이 구하면 되죠. 자, 이 부분을 좀 해결할까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은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코사인 빼기 상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는 뭐 할 필요 없죠. 그죠? 코사인 빼기 상수니까 코사인 더하기 상수를 분자분모에 곱합니다.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두 배에 자,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거 곱하기 코사인 2t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먼저 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2t 아, 조심해야 되겠네요. 사인 t가 아니라 사인 2t의 제곱이죠. 사인 2t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얘는 똑같은 거니까 약분이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다가 t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1이니까 2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약분이 되고 약분되니까 1 빼기 4분의 1, 4분의 3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값에다가 100을 곱하래요. 따라서 4분의 3에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정답은 7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8번은 이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체의 문제인데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림을 또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많이 구했을 텐데요. 그냥 부피요. 근데 이제 회전체의 부피입니다. 자, 그래서 AB를, 자, AB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이 AB를 축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 자, 단면은 여기가 되겠고요. 이게 단면이 되겠습니다. 요 단면을, 자, AB를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합니다. 그럼 회전체의 부피는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고, 그래서 파이 r 제곱을 이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단순하게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조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건 이제 반지름 4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자, 이 길이를 구합니다. 이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자, AB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자, 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것도 정확히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이, 자, 요 부분입니다. 원의 방정식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반지름이 2니까 제곱인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의 방정식에서 임의 X값에 대한 높이, 자, 임의 X값에 대한 높이, 그러니까 이 식을 Y로 정리를 해가지고 Y제곱은 4-X제곱이니까 루트 4-X제곱 이렇게 되겠죠. 양의 값이라는 가정을 한다면요. 자, 따라서 이 길이가 루트 4-X의 제곱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탄젠트 세타가 지금, 자,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세타예요.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게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2라고 돼 있죠. 그럼 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단면에 어떤 이 하나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길이를 구한 게 회전체에서의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여야 되고요. 직각삼각형을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자, 얘가 세타일 때 지금 이 부분은 여기 4-X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가 2니까 이 부분은 이 길이의 2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가 회전체의 반지름이 된다.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를 하게 되니까 루트 5에 4-X제곱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데 구간은 이 길이가 4예요. 4니까. 그리고 사실은 절반과 절반이 똑같죠. 절반과 절반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 길이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지 마시고요. 0부터 2까지 절반을 적분해서 2배 하면 되겠네요. 자, 0부터 2까지 반지름이 이겁니다.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5에 4-X의 제곱이 되겠고요. 회전체니까 파이가 곱해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식을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자, 2파이 0부터 2까지 20-5x의 제곱을 여러분이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 적분은 기본적인 적분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3분의 160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또 구하라는 부분은 이 V가 아니라 V를 3배하고 파이로 나누래요. 자, 그럼 여기에 3배하고 파이를 나누기 때문에 정답이 16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번 문제를 여러분이 부분 그림들을 입체 도형을 평면 도형으로 바꿔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를 최종적으로 구하면 되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분석을 하게 된다면 또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으로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A형과 동일한 문제죠. 자,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에서는 지금 최단 경로를 L이라고 했고요. 자, 이때 A, B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A에서 출발합니다. A 출발해서 이 변을 거쳤다가 또 이 변을 거쳤다가 다시 D점으로 가는 이런 최단 경로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L이라고 하고 점 P는 이 최단 경로 위에 있는 점이 될 거예요. 이 최단 경로 위에 있는 점이 P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최단 경로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전개를 시켜보죠. 그래서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는데 이게 30도이기 때문에 다 30도예요. 그럼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90도가 30도씩 나눠 갖는 거죠. 나눠 갖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그려지고 최단 경로 이 L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면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O가 되겠고요. 자, 여기 A, 자, B, 그 다음 C, D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점 P의 위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또 여러분들은 AB하고 OP의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자, AB는 이 입체 도형으로 보면 AB가 여기죠. OP는 뭐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전개도에서도 AB는 여기고요. P는 이 노란색 위에 점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내적을 하게 되면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적을 좀 변형을 시켜야 돼요. 변형을 할 때 뭐 벡터의 덧셈으로 변형하든지 뺄셈으로 변형하든지 해서 시점을 좀 일치시켜줘서 여러분이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서 뭔가 식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 AB 벡터, OP 벡터의 내적을 좀 변형을 시켜야 되겠어요. 자, OP 벡터요. OP 벡터를 이렇게 좀 변형을 해볼게요. OA 벡터 더하기 AP 벡터로. 이 두 개를 벡터를 더하면 그대로 OP가 되겠죠. 자, 내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다면 AB와 OA 더하기 AB, A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B하고 OA 부분이 있죠. AB하고 AP가 있어요. 자, 그러면 OB는, 자, 얘는 시점이 다르지만 시점을 같도록 바꿀게요. 그리고 좀 문제를 다시 한번 순서를 바꿔서 좀 써주면요. 자, 마이너스 AB 벡터, AO 벡터 내적 이렇게 됩니다. 그럼 A하고 A 시점이 똑같죠. 그럼 그림으로 볼게요. 전개도의 그림을 본다면 AB 벡터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AO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자, AB하고 AO 벡터의 내적의 값이에요. 자, AB, AO 벡터인데요. 자, 이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있기 때문에 자, 중점까지 이렇게 수선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각을 여러분이 세타라고 둔다면,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M이라고 둔다면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A5분의 AM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왜 썼냐면요. 자, AB하고 AO, 자, 이 내적은 AB의 길이와 AO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요. 이 식을 AO를 곱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AO, 얘가 AM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코사인 스타에다가 AO. 자, 이게 AM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AB의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만큼이 2였어요. 그럼 AM의 길이는 절반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1입니다. 얘가 1이에요. 그러니까 AB하고 AO의 내적은 AB 길이에다가 1을 곱한 거에 됩니다. 그럼 AB 길이는 2죠. 또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2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자, AB 벡터에다가 AP 벡터 내적, 그 다음에 AB하고 AO의 내적은 2라고 구해냈으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B와 AP의 내적의 최대값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2를 빼내면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B하고 AP는 또 이제 시점을 일치시켰는데 P라는 점이 어딘지 몰라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P라는 부분은 지금 최단거리를 하나, 둘, 셋 부분을 좀 나누면요. P가 이 부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2라는 부분 위에 있을 때, 3이라는 길이 위에 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이라는 부분 위에 있다면, 자, P는 지금 전궤도에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어딘가에 있을 때 AB하고 AP는 내적해서 길이가 가장 커지려면 어차피 각은 똑같으니까 P가 극단적으로 여기에 있을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을 때 내적의 값이 가장 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또 각을 좀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각을 좀 알아내는데, 자, 여기 있는 게 30도였죠. 자, 전궤도가, 자, 여기 최초의 30도였습니다.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조금 그림을 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좀 잘 보면요. 30도니까 여기가 75도가 되겠죠. 합하면 18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120. 자, 그래서 150도니까 75도 맞죠? 네, 75도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도 75도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3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7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작으니까요. 좀 더 크게 옆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것만 떼어내서요. 자, 지금 얘가 O고요. 얘가 A하고 B입니다. 최초에 여기 30도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선이 거 있을 때 P가 여기 있으면 이 AB와 AP의 내적이 가장 클 것이다. 그리고 이 각을 우리가 지금 구해내면 되겠죠. 이 각을 구해내는데 지금 30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각은 75도가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각도 75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변의 길이는 2고요. 자, 이게 이제 수선이었죠, 아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이 15도가 되고요.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15도, 90도, 75도고요. 각을 구해볼게요. 자, AB하고 AP가 이루는 각인데, 자, 전궤도를 전부 다 좀 그림을 좀 그려주면요.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과, 자, 이 각이 90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변과 이변은 또 같기 때문에 90이니까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75, 45 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각은 30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하고 자, AP의 내적을 구하면, 자, 코사인 30 이렇게 되겠죠. 자, AB의 길이는 2인 걸 확인했고요. 자, AP의 길이도요. 지금 이 각이 30도였기 때문에 30, 75, 얘도 75예요. 그럼 이 삼각형 자체도 이등변이기 때문에 AP도 길이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AP도 길이가 2가 되고요. 자, 2분의 루트 3까지 곱해서, 자, 2 루트 3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AB하고 AP는 최대값이 2 루트 3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P의 위치가 최초의 이 입체 도형에서요. 자, 1번에 위치해 있을 때는 P가 극단적으로 OB 위에 있어야지만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있고요. 자, 2번과 3번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 2번 위치인데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AP와 AB 이 내적이에요. 근데 이 AP를요, 여러분들이 분리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자, 요 AP 내적은 이 내적과 이 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더한 게 AP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이걸 P라고 잡고요. 자, 이 점을 N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자, 2번에 위치했을 때, 자, 2번 위치했을 때 AB 벡터하고 AP 벡터의 내적은, 자, AB는 그대로 두고요. AP를 분리를 한 거죠. 지금 AN 더하기 NP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분리할 때 여러분이 NP 있죠. 이 NP 벡터를요. NP 벡터를, 자, 최단 경로의 이 점. 자, 이 점을 Q라고 한다면 AQ 벡터하고 NP 벡터를요. 이 NP 벡터하고 AQ 벡터를 평행하게 잡습니다. 평행하게 여러분 잡을 수가 있죠. 잡을 수가 있으면, 자, AB 벡터하고 AN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지금 밑면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90도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90을 곱하니까 0이 돼요. 제로가 돼요. 그럼 얘는 AB 벡터하고 NP 벡터를 내적하게 되는데, 이 NP 벡터와 AQ 벡터가 지금 평행하게 되면 AQ하고 NP는 같은 벡터입니다. 그죠? 같은 벡터니까 실제로 NP 벡터를 내적하는 게 아니라 AQ 벡터를 내적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AQ 벡터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P의 위치에서 극단적으로 OB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을 때 이 P점이 Q가 되는 거죠, 지금.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위치에 P가 있을 때는 역시 첫 번째 위치랑 같은 결과가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위치에 P가 있을 때도,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역시 이 벡터하고 평행하게 벡터를 긋게 되죠. 그래서 분리를 두 개로 합니다. 어차피 여기 AD 위에 있는 벡터하고 AB 벡터는 90도기 때문에 내적하면 제로가 되겠고, 이 AQ 벡터하고 평행한 벡터 역시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의 위치에 점 P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 OB 위에 점이 있어야지만 최대값이 될 것이고, 2번 위치에서 만약에 점 P가 있다면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 있어도 분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NP 벡터하고 AQ 벡터가 똑같기 때문에 계산 결과 똑같을 거고요. 3번의 위치에 P가 있을 때는 P의 위치는 OC 위에 점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벡터가 가장 길이가 길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에 점 P의 위치를 여러분이 어떤 점일 때가 가장 큰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산 결과는 우리가 이 결과랑 항상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정답은 그래서 2루트 3에서 자, 2를 뺀 게 최대값이 된다고 했죠. 2를 자, 이 값이 최대값이 되겠고, 자, 물어보는 거는 A하고 B의 위치입니다. A는 자,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는 거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게 되면 8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30번 문제는 벡터 문제고, 단순하게 P를 이 점에 잡아서 답을 냈어도 답은 똑같았겠지만,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게 나왔거나 한다면 분명히 2번과 3번에서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답이 우연치 않게 같은 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선생님이 2번과 3번을 다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관학교 2016학년도 B형 수학 영역 그 기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